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말 정부가 첫 시추에 나서는 동해 울릉 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석유 탐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후년 2월까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가물었던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식수 고갈이 우려됐던 가운데 제한급수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완전히 해갈은 아니어서 강릉시는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항구 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에 100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죽은 물고기 떼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불어났던 호수물이 올해 가뭄으로 급격히 줄면서 민물고기들이 바다로 흘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동해 울릉 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석유 탐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섣부른 기대는 경계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석유 시추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갖은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동해 울릉 분지 탐사. 울릉 분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심해 탐사 유망성, 동해 심해 탐사 성공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울릉 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가이아나 유전이 발견된 수리남 가이아나 분지와 레비아탄 가스전 등이 발견된 이스라엘 인근 레반트 분지 등이 울릉 분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층 역천에 의한 퇴적물 축적, 석유 가스의 이동 경로, 역단층의 존재 유무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가이아나 앞바다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동형 대륙 경계에 해당하고 그곳에 나타나는 퇴적 패턴이 우리 울릉 분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퇴적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김 교수는 또 울릉 분지에는 석유와 가스가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것이라며 석유 탐사 시 울릉 분지 남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질학적 구조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서도 결국 시추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함도 표했습니다. 이번 울릉 분지 심포지엄은 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지질총회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은 동해 울릉 분지 탐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추를 통해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계 우주인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국계 우주인 조니 김이 내년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 연구와 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조니 김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향후 우주 임무를 수행할 승무원을 돕고 지구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니 김은 지난 2017년 나사 우주인으로 선발됐으며 원정대 65 운영 등 다양한 직무를 거쳤습니다. 또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딸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딥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전 세계적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범죄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딥페이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며 이같이 짚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 8월 영상물 9만 5천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가운데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몰래 촬영한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가리키는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한국이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구청 등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쑥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지며 구멍에 빨려 들어갔는데 차체 대부분이 땅속에 빠져 문짝만 겨우 도로 위로 드러났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량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멈춰섭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에 깊이는 2.5m로 차량 한 대가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웅성웅성을 밖에 나가봤는데 도로 건너편에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빼냈지만 도로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한쪽 방면 차선을 모두 통제하면서 차들이 반대 방향 한 개 차선과 인근 샛길로 우회했는데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끌어올린 관할 지자체는 구멍 주변의 도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후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0대 A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선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쉐 음주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쓸 때마다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두고 보수, 진보 학자들의 대립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모두 9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애둘러 쓴 표현이 전부입니다. 대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여느 교과서와 다르게 친일 지식인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당 부분 소개합니다. 친일 논란이 있는 서정주 시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단원에서는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른 교과서들과 달랐습니다. 독재 체제로 기술한 타 교과서와 달리 평가원의 교과서는 장기 집권,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새 교과서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선학교에 배포되면 이후 학교별로 검토한 뒤 내년에 사용할 출판사를 고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지구촌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한 습한 무더위는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의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폭염과 호우의 우려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국립물대기연구소 기상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미국은 85년간의 관측 기록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여름은 기상학적으로 6월부터 8월을 가리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함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습한 여름이 될 것 같다면서 1998년 이후 5차례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던 강원 영동 지역에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90mm 안팎의 단비가 내려 제한급수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댐의 저수율은 38.7%로 하루 전보다 8.9%포인트 올랐습니다. 강릉시는 완전히 해갈되기까지 아직 비의 양이 부족하다고 보고 물 아껴 쓰기 운동과 함께 추가적인 원수를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강릉 공공수영장 3곳의 임시 휴장도 계속됩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일본 규슈 남부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공항입니다. 한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를 향해 착륙하려다가 실패한 건데요. 또 착륙을 시도하려는 여객기가 강풍을 따라 좌우로 중심이 흔들리더니 이내 착륙을 포기한 듯 다시 상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영상입니다.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왼쪽으로도 기우뚱, 또 오른쪽으로도 기우뚱거립니다.
강풍에 떠밀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대다 결국 땅에 닿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국내 일본행 항공기도 줄줄이 결항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태풍이 현재 후쿠오카에 있고 이동 속도도 느려서 후쿠오카행 항공편은 계속 결항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그리스 중부의 항구 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떼로 뒤덮였습니다. 볼로스 당국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수거한 죽은 물고기가 40톤에 이르고 전체를 모두 수거하면 1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리면서 현지의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볼로스를 뒤덮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소송을 냈던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가깝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탄소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국제 항공시장에 발맞춰 우리 국적 항공사들도 지속 가능 항공유, 사프를 사용한 항공기 상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30일부터 인천발 하네다 항공병에 주 1회씩 사프 1%씩을 섞은 항공유를 사용하고 티웨이 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6개 항공사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사프 혼합유를 정기 노선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인 사프는 화석 연료가 아닌 동식물의 바이오매스나 대기 중 포집된 탄소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항공유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산 기술로 개발한 20kW급 소형 전기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기 트랙터는 같은 출력의 디젤 트랙터보다 연료비를 6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반 트랙터의 절반 크기라 비닐하우스 등 좁은 공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존 디젤 트랙터와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도 중독 사고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KTX 오송역 고가 선로 아래에 회의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역 건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선로 및 주차장입니다. 높이 18m의 콘크리트 기둥 수십 개가 오송 역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가 역사와 지상 주차장 사이 이른바 선화 공간이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곳에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한 달 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 선화 공간에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은 기존 주차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상 5m 위에 여러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건물 규모는 층고 8m에 면적 900여 제곱미터 수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문화 공간으로 또는 창업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제는 건물의 안정성입니다. 건축물이 기존 선로 기둥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물이 들어설 주차장의 기둥 10여 개가 전시 공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책정된 공사비는 37억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 철도공단의 기둥은 전혀 견들지 않고 거기에서 2m 양쪽으로 띄워서 일단 기초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혀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오송역 이용객을 수요로 참고했지만 역사에 비슷한 회의 공간 등이 있어 자칫 중복 투자도 우려되는 상황. 충청북도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수요를 먼저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른 선화 공간도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석 달째 줄었습니다. 소비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은 호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올림픽 효과와 스마트폰 신규 출시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석 달째 감소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3.6%,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협력사 파업과 조기 휴가, 생산 라인 보수 공사로 14.4%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8% 감소했는데 6월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에 분기나 반기 초 생산량이 주는 계절 효과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전산업 생산이 1년 전 같은 달 대비로 보면 증가세라며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동월로 봤을 때는 지금 꽤 긴 시간 12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업 안에서 생산과 서비스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부문과 특히 소비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자동차 같은 내구재, 장마 영향으로 옷이나 신발 같은 준내구재, 값이 뛴 휘발유 같은 비내구재 다 줄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건설 투자를 5조 원 보강한 한편 지방재정은 이 불용을 최소화해 6.5조 원 추가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달째 감소세인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 경기가 내수 회복세를 좌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제기된 이번 기후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에 부실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죠.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기후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예산과 사회적인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좀 더 의미 있는 기후 대응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